한반도의 오늘과 내일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북마크. 와. 저 매주 형주 씨 노래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 오늘은 또 들으면서 너무 좋으면서도 새삼 아쉬워요. 아, 이 진짜요? 좋은 노래를 더 길게, 네. 더 멋지게, 더 많은 사람들이랑 저 공연장에서 너무 보고 싶은데 그러게나 아쉬울 것 말입니다. 같아요. 네. 정작 당사자인 저는 얼마나 더 아쉽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빨리 정말. 국내 공연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공연계가 정상이 돼서 저도 예전처럼 전 세계를 돌면서 공연할 날이 하루빨리 다시 시작되길 바랍니다. 진짜 정말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 네, 빨리 감사합니다. 정말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때까지 이거 여러분의 북마크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겠죠? 네, 우리 애청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북마크 활기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한반도 이슈를 최대한 친절하게, 친근하게, 그리고 친숙하게 세상 가장 친절한 시사 토크, 바로 친톡 시간입니다. 네, 저희 친톡에는 시사를 아주 쉽고 매우 유쾌하게 풀어주시는 뇌생남들이 계시죠? 그럼요. 맞습니다. 자, 올해로 무려 28년 차 북한 전문 취재 기자시죠. 자타공인 북한통, 바로 이영종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친절만발한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와, 아름답네요. 친절만발 6월. 아름답습니다. 또 한 분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유쾌한 입담, 친절한 페이스까지 다 갖추신 분입니다. 정대진 교수님이십니다. 투명하게, 맑게, 친절하게 정대진입니다. 화장품 광고 하시는 줄 알았잖아요. 우리 광고주분들 화장품 광고, 중년, 미중년이라고 그러나? 꽃중년? 좋다. 두 분이 친절 시사, 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멋집니다. 그러네요.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진짜 응원합니다. 저희 MC들과 우리 두 전문가분들 모두 친절 팍팍 새기고 여러분의 북마크 첫 순서 시작해 볼까요? 네. 이번 주 친톡에서는 5.21 한미 정상회담 결과 발표 이후 9일 만에 처음으로 나온 북한의 반응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해보고 앞으로 남북미 관계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친절하고 딥한 한반도 이야기 저희 친톡과 함께 하시죠. 네, 좋습니다. 일단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나온 북한의 반응에 대해 짚어보고 가야겠죠? 5월을 넘기지는 말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5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마지막 날 5월 31일 날 김명철이라는 국제문제평론가, 이 사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북한 간영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논평을 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요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 미사일 지침, 한미 간의 미사일 지침을 좀 이제 폐기한 거, 이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집중적으로 얘기했는데, 또 하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뭐 외교를 통한 접근, 실용적 접근, 이거 권모술수다, 이렇게 좀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관역은 대양 넘어 미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남조선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미국을 우리가 상대하겠다, 이런 쪽으로 좀 위협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남쪽에 이제 미사일 사거리도 풀어주고 이랬으니까 우리 북이 미사일을 쏘든 뭐 어떻게 하든 이거 이제 미국이 간섭 말라, 이런 식으로 좀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북한이 콕 집어서 비난을 했던 그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이게 어떤 얘기인가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무슨 내용인가요?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제한을 뒀던 과거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1979년도에 시작이 됐던 건데 네. 처음에 이제 미사일 사거리도 180km 이상은 우리가 개발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탄두 중량, 그 미사일 앞머리에 들어가 있는 그 탄두의 중량도 500kg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의 파괴력과 그리고 사거리가 제한이 되어 있는,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그게 제한이 된 게 1979년 시작됐는데, 이게 사거리도 이제 300km, 800km 이렇게 늘어나고 탄두 중량도 500kg였던 것이 이제 또 무제한으로 또 풀리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근래의 일이에요. 2000년대 들어서부터도 이제 그렇게 풀리기 시작했고, 이번에 마침내 완전히 종료된 걸로 끝난 거죠. 사실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거거든요. 많이 기분이 나빴다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나 아니면 자기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 가지고 뭐 담화 이런 걸 내고 해가지고 아주 거칠게 뭐 좀 비난을 했을 거예요. 이번에는 열흘 만에 내놓은 게 어떤 국제문제평론가라는 개인의 입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적하는, 그것도
한미 정상회담 전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음. 거기에서 하나의 이슈였던 미사일 지침 음. 해제 이 부분만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았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생각이 어디 있을까? 조금 더 지켜보자. 그래서 김명철이라는 사람을 내보내놓고 나서 그 뒤에 어떤 후속 보도 이런 것들이 저는 막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는 거 보면 북한의 고민이 그만큼 좀 큰 게 아니냐.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도 정상회담 내용만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언론 보도만 가지고 뭘 하기 전에 미국이나 또 우리 한국도 포함될 수 있고요. 비공식 접촉이나 채널을 통해서 보다 좀 깊숙한 내용들, 설명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 좀 대응을 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 통일부 측에서는 북한의 동향을 조금 더 지켜보자 하는 입장인 거죠? 예, 지켜보는데 입장이 이제 이런 거예요. 개인의 논평이잖아요. 형식적으로. 그렇죠. 개인의 논평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부가 또 거기 평가를 하고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그거는 일단은 수준은 맞지는 않는 거죠. 네. 격이 맞지 않는 네. 거죠. 평면이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외교할 때 이렇게 수준 맞추고 격을 맞추고 하는 게 좀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하죠, 그게. 어. 네. 그거 형식에 따라 그 내용이 또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 나온 북한의 반응이라는데 반대로 개인 명의의 글이니까 북한의 반응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저도 좀 헷갈리는 게 이게 음. 북한의 공식 입장이라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 이 한 명의 개인의 입장이라는 건지 네. 이거 좀 잘 모르겠어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마 저희처럼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계실 것 같아요. 당연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친절 뇌생남 두 분을 모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두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그렇죠. 우리가 아주 친절하고 여러분들께 아주 쉽게 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분 얘기만 끝까지 들으셔도 저희 이 북마크 압류, 끝까지만 압류. 보고 계시면 그냥 바로 이해가 쏙쏙 되실 겁니다. 두 분이 이제 맞습니다. 떠먹여 드리는 시사 토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두 분. 진짜 그렇게 떠먹여드리는 좀 짧은 시간에 너무 좀 어려운데 그거는. 아니야, 박사님 해주실 거죠? 네, 흔쾌,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반칙이세요, 반칙. 저희한테도 삼둥이한테 이유식 떠먹여 주시듯이 시사 네. 떠먹여 주세요. 좋네요,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투명하게 맑게. 너무 진짜. 자, 그렇다면 오늘 녹화를 위해서 제가 가장 궁금했던 지점인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번 논평을 내놓은 인물, 이 사람이거든요. 김명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먼저 북한 사람들 이름에는 왜 이렇게 철자가 많을까? 네, 맞아요, 진짜. 오랫동안 탑이 많아. 북한에 가서도 이제 만나고 이러면서 물어봤어요. 뭐 혁자도 많아요. 혁명 뭐 이런 할 때 혁. 그건 뭐 북한의 어떤 특성, 그 문화일 수도 있는데 김명철 사실은 국제 문제 전문가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뭐랄까요? 뭐 김씨 집안,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이 김씨 집안의 대변자다 이렇게까지 알려졌고 북한의 사회과학원에서 이제 박사학위도 하고. 그럼 김명철이라는 사람은 북한에서 거주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는 거예요? 주로 다른 나라, 특히 일본에 있고요. 이 사람이 1944년에 일본 시코쿠에서 태어난 걸로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주 출신의 부모, 엄마 아빠가 다 제주 출신, 제주에서 이제 많이 그 당시에 네네. 일제 시대 때 건너갔으니까 그랬고 처음에는 조총련계 신문인 조선신보의 영문판 기자로 일하면서 그렇게 이제 국제 감각을 좀 키운 걸로 이렇게 돼 있고 지금도 이제 일본에 주로 체류를 하는데 역시 이제 북한을 대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북한을 오랫동안 오갔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김명철이 네. 이번에 논평을 낸 그 김명철이 맞는지 아니 어떻게 사진 한 장이 없으니까 알 방법이 그렇죠. 없더라고요. 지금 이제 네. 그 동일 인물일 가능성 이런 부분을 이제 주시해서 보고 있는데요. 네. 북한을 취재하고 북한을 얘기하면서 유의해야 될 거 하나가 사람 기사 함부로 쓰지 마라.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 체제가 워낙 이렇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네.
김명철이 누구다 하고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 우리가 이런저런 추정은 하지만. 그러니까 북한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얼굴 사진을 뭐 노동신문에 싣고 TV에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름만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 이건 누구도 지금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야. 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북한의 내부 사정이나 이런 걸로 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김명철의 어떤 글이나 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했을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북한 인물들은 거의 신비주의를 넘어서 미스테리 수준인 것 맞아요. 같아요. 미스테리야, 미스테리. 네. 근데 아무리 해외에서 이 김명철이라는 인물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논평을 내면 뭐 김정은 위원장이라든가 북한 고위층이 모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고 이렇게 친북 인사의 입을 빌려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대외 전략에 있어서 활동 공간 여지를 좀 넓히는 포석인 거죠. 오.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 뭐 외무성 대변인 담아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 논평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북한 당국의 입장이 바뀌었을 때 그건 그때 개인의 논평이었고 외국에 있는 개인의 꼬리 자르기. 논평이었고 우리 입장은 진짜 이거야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이렇게 그 외국에 있는 개인 친북 인사의 논평을 통해서 네. 또 상대국들의 반응을 좀 보면서 대외 공간 그 대외 전략을 좀 짜는 데 있어서 좀 공간 여지를 좀 확보하는데 활용하는 그런 포석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머리를 잘 썼다 싶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전 좀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런 친북 인사들이 정말 북한 정부와 채널링을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어떤 지령을 받고 그거를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푸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네들 생각만 푸는 건지. 다양한 소통 채널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현지 대사관이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북한이랑 사이가 안 좋다 하더라도 공간이 있고 하거든요. 북한도 해외 지역에 그런 공간원들을 통해서 충분히 아마 소통을 하고 그런 입장들에 대한 조율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 걸로 해석하는 게 아마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미리 교감을 하는군요. 할 것 같았어. 자, 이게 어쨌든 북한의 공식 입장인 건지 아니면 친북 인사의 개인 입장인 건지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반응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열려 있다. 외교적으로 열려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될까요? 네, 기본 노선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이 잘 조율된 실용적인 접근, 외교적 해법에 중점을 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기조가 발표되고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그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런 마당에서 이제 북한의 첫 반응이라고 하는 게 저기 이제 국제문제평론가의 한 개인 논평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발끈해서 이걸 바꾼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외교적 해법으로 간다라고 하는 기본적 입장을 확인하고 열려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뭐 특별히 아주 긍정적이라거나 부정적이라거나 어떤 의미도 아닌 거라고 그렇죠. 봐야 되나요? 밖에 있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데 열려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열려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북한한테 뉴욕 채널이나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 아마 전달은 하지 않았을까. 적어도 전달 시도 노력들은 지금 다각도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밖에서 보는 우리들은 그저 열려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를 열린 마음으로 그냥 봐요. 어렵네요. 네. 미국의 입장을 김정은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북한 당국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북한에서도 앞으로의 행보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박사님? 김명철의 어떤 뭐 평론 요 정도로 의제를 아주 제한해서 미사일 사거리 제한 부분 이런 부분들만 언급한 거는 김정은 위원장의 내심 검토할 만한 뭐가 있겠구나 하는 것들. 거기에 이제 한반도 비핵화라고 북한 비핵화라고 하지 않고 조금 한미가 누그러뜨려 준 점. 그다음에 싱가포르 공동 성명이라든가 남북 간의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이런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대북 정책을 진행한다고 한미 정상이 합의한 부분 이런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뭐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뭐 표시는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뭔가 감춰진 뭐가 있는 것 같다. 저 대북 제안 뭐 실용적이고 외교적이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뭔가 우리를 호시탐탐 좀 노리고 못 살게 굴려 그러고 대북 제재를 지속하려 그러고 핵만 좀 제거하려 그러고 이런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 이런 것 때문에
당장 어떤 판단을 내리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지난 몇 주 동안 친톡을 통해서 간절함을 담아 여러 차례 저희가 외쳤던 말이 있었는데요. 형준 씨 기억하시죠? 아, 당연히 기억하죠. 뭐였죠? 하나, 둘, 셋. 응답하라 북한! 네, 이거였잖아요. 근데 어떤 방식이든 어쨌든 북한이 드디어 응답을 해왔습니다. 왜 인간관계를 쌓을 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움과 비난보다 더 최악인 것은 무시다. 그러니까 이제 한미 양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좀 대화 테이블로 나올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는 중에 아닐지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간절함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이제는 만나야 한다.